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3월 1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의 기세가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총선을 이제 딱 40일 남겨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 이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판입니다. 이 한동훈 효과, 한동훈 현상 이 때문으로 풀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 턱밑까지 갔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그렇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불과 얼마 전에 2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는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무려 39%를 기록을 했습니다. 갤럽 기준으로 여론의 추이를 많이 분석들을 하죠. 그런데 40% 턱밑까지 갔고 국민의힘은 4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0% 중반대에서, 30% 초중반대에서 계속 접전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40%를 먼저 국민의힘이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 한동훈 현상, 한동훈 효과,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의 이런 매끄러운 모습, 이런 걸로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는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각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토론회도 하고, 또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의료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의대 정원 문제에 그 철저한 원칙을 지키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평가한 이유 중에 1위가 그동안은 다 외교 문제였는데 처음으로 이번 주에 그 의대 정원 문제, 그 정원 문제를 지지하는 이유 1위로 꼽았습니다. 그러니 한동훈 효과뿐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가 운영 능력도 지금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일단 그렇게 읽힙니다. 그 상황에서도 한동훈 오늘도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나와 토론하자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 또 민주당에서 하위 20%에 들자마자 불쾌하다, 그 모욕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을 탈당을 했죠. 국회 부의장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오늘 오후에 만나서 전격적으로 만나서 아마 입당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등포 갑인데 영등포 갑에서 3선을 한 비례대표도 한번 하고 3선을 한 김영주 그 민주당 소속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으로 말을 갈아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은 TV조선 그리고 KBS, MBC 이런 데서 제안을 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대1 방송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오케이 하겠다, 하자, 이재명 나와 한번 토론해서 붙자 이렇게 해서 그 뜻을 방송국에 전달을 했습니다. 자, 박정환 수석 대변인은 이제 한 사람은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한 사람의 답변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재명 응답하라 이재명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혁신을 비롯해서 박정환 수석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듣고 싶은 여러 질문을 거듭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계속 공개 질문을 했죠. 주관식으로 답 못하면 객관식으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단 한 번의 답변도 하지 않았고 돌아온 것은 늘 침묵이었다. 지금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토론하자 여기에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총선 구도가 완전히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바뀌죠. 이재명은 계속 한동훈을 피하고 윤석열 대 이재명 대 윤석열 이 구도를 가져가서 뭐 정권심판론, 뭐 검찰공화국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한동훈과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면 한동훈이 마상대가 돼버리고, 지금까지도 한동훈이 만약에 지금이 검사 정권이라면은 이재명은 구속돼 있을 거다 이렇게 계속 도발을 해도 이재명은 계속 도망다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토론을 하지 않으려고 아예 침묵을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토론이 이루어지면 90분 동안 1대1 생방송 토론인데 검사 대 피의자, 검사 한동훈 대 피의자 이재명 이 구도도 선명해지겠죠. 그래서 이 토론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오늘 오후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전격적으로 만났는데
아마 오늘 입당을 결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가 매주 금요일 나오죠.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일주일 만에 무려 5%포인트가 뛰었습니다. 5%포인트가 뛰어서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가장 큰 지지율 상승 요인이다. 물론 뭐 40% 돌파는 안 했고, 응답은 긍정평가 응답은 39%였습니다. 39%. 이제 다음 주 되면 40% 돌파를 하겠죠.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오른 수치인데, 이 긍정률이 40%에 육박한 것은 작년 7월 첫 주 조사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긍정평가를 하는 이유가 1위가 말씀드린 대로 의대 정원 확대 21%, 외교가 12%. 그동안은 외교가 항상 긍정평가 1순위, 첫 번째 이유로 꼽혔지만은 지금은 의료 정원 확대, 이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정평가도 무려 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53%를 기록했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평가의 격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39대 53이니 이거 좀 이 상황으로 가면은 총선 이제 40일 남았는데 총선 직전에는 거의 뭐 비슷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좀 중요하겠죠.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자, 국민의힘은 40%, 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또 그동안에. 요즘 공천을 놓고 보면 뭐, 어느 쪽을 선택할지 뻔하죠. 공천 과정 같은 것을 놓고 보면. 그리고 민주당은 오히려 2%포인트 하락을 해서, 민주당은 33%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작년 3월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양쪽이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뭐 이준석과 김종인의 개혁신당은 3% 받았네요. 3%. 그 새로운 미래, 이낙연이 하는 건 1%. 그리고 조국신당은 아주 조사 대상에 안 들어간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위기감에 사로잡혀야 될 것이 텃밭, 민주당 텃밭이죠. 호남에서 폭락했습니다. 여론조사가 폭락을 했습니다. 호남, 그러니까 강주, 전남, 전북 합해서 지지율이 53%. 여기는 뭐 대선 같은 거 하면 막 90% 이상 그 민주당 쪽에 지지를 몰아주죠.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67%였는데, 자, 일주일 사이에 무려 14%포인트가 빠져버렸습니다. 총선 앞두고. 그래서 무당층이 지난주 10%에서 이번 주 26%로 호남에서 2배 이상 올랐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빠진 이 지지율이 무당층으로 옮겨서 지금 있는 상황이죠. 자, 이걸 노리는 게 이낙연하고 조국입니다. 이낙연, 조국이 호남을 노리고 있는데, 일단 비명계가 대거 탈락한 공천파동으로 인해서 호남이 많이 빠졌다고 보면은, 이낙연이 원래 호남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전남 도지사도 지냈고 또 평영광에서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그 이낙연이 이 민주당을 떠난 이쪽을 노릴 텐데 그것을 의식을 했겠죠. 이낙연이 강주에서 출마하겠다. 그전에는 뭐 출마 지역을 못 정했다. 출마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강주에서 출마하겠다. 그래서 호남으로 파고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에 빠지는 거죠. 토론하자. 그래도 토론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또 호남,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은 그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사면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